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장교양 이야기 국회어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장교양 시설을 창업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오픈을 해서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오픈 전에도 오픈 이후에도 꼭 알아야 될 핵심 분야 8가지 천천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업이 처음이신 분들도 알 수 있게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딱 붙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장교양 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장교양 창업의 뿌리겠죠. 제도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면요, 배는 띄웠는데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꼴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뭘 알아야 되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장교양 등급을 어떻게 받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셔야 돼요. 어르신이 우리 시설을 이용을 하려면 장교양 인정 등급이라는 것을 받아야지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하고 잘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업 능력도, 실제로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요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서 이 등급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1등급, 2등급은 거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5등급은 치매 중심의 경증 대상자예요. 이 등급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도 달라지고 급여 서비스 지급 방식도 바뀝니다. 요거를 잘 알고 알려줘야지 실제 우리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수급자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으면 건보공단이 대부분의 금액을 대신 지불하고 요거를 급여 비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서비스란 말을 잘 안 쓰고 급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10만 원짜리 서비스를 받으면 공단이 8만 5천 원, 수급자는 15,000원. 요양원 같은 경우에 공단이 8만 원, 수급자는 뭐 2만 원만 내는 그런 구조죠. 이 비율도 급여 종류나 본인 부담금 경감 대상자에 따라서 지금 보면 요양원 주간보가 좀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져요. 이런 제도들을 잘 알고 있으면 설명하기도 좋고 전문가로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럼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수급자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도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하루에는 얼마고 뭐 1년이면 얼마. 특히 가족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한 달에 실제로 얼마 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주간보를 5회 이용하면은 한 달 본인 부담금은 약 20만 원 이상, 뭐 30만 원 미만 사이. 만약 집에서 간병인을 전액 자부담으로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을 한다고 하면 250만 원도 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10분의 1 정도의 즐겁고 안전하게 다른 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 주간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요런 걸로 이렇게 설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알아야 될 그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창업을 위해서 알아야 될 공부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 절차 공부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언제, 어디에서, 뭘, 어떻게, 뭐 해야 하는지, 시작부터 얘기를 한다면 서류를 어떻게, 언제, 어디에다가 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행정 용어도 굉장히 생소하고 사이트도 헷갈리지만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두면 평생 써먹는, 우리가 이제 운영에 있어서 평생 써먹는 그런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 이 행정의 첫 번째 문 어디서 열까요? 관할 지자체입니다. 시설 창업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관할 구청, 뭐 시청, 군청, 방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간보센터나 방문 요양을 하려면 지정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요건 공단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공단을 찾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건물, 인력, 서류가 이런 게 준비가 되면 장교양 지정 신청서를 써서 구청으로, 뭐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들고 구청으로 먼저 갑니다. 지정 기준 까다로울까요? 이런 것들은 체크리스트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지정 기준은 정말 그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뭐 내진 설계, 뭐 소방 설비, 뭐 화장실 수, 뭐 직원 배치, 내부 동선, 뭐 이런 것까지 막 세세한 것까지 다 봅니다. 여기서 그 지정 신청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지자체나 공단에다가 요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초기 지금 이 신청이니까 지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요거를 지자체에 요구를 하면 다 이 체크리스트를 주시거든요. 요걸 기준 삼아서 미리 준비를 하면 이해도가 높아지고 통과가 좀 쉽게 될 겁니다. 실제로 담당자들이 줬던 리스트를 들고서 현장 점검도 나오고 요걸 가지고 심사도 보기 때문에 연습이 아니라 실전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 중에 바뀌는 사항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도 지자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뭐 시설장 변경이라든지 주소 변경, 정원 변경 이런 것들을 변경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뭐 운영 중이나 폐업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자체에도 이제 폐업 신고를 하고 뭐 중단할 때 중전 신고를 하지만 공단에도 이런 신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청구나 이런 부분들을 공단에서 다 관할을 하죠.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지정 갱신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6년마다 다시 제정되는 구조로 바뀌었죠. 그래서 행정 구조는 한번 배워두면 평생 활용하는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인력 운영에 대해서 사람을 뽑기 전에 뭐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인력 운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람을 어떻게 뽑고 어떻게 배치할지 어떻게 체계화를 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양시설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력 구성이 제대로 안 되면 시설 지형도 잘 안 나고 운영도 헛돌게 됩니다. 그럼 천천히 핵심만 콕콕 짚어볼까요? 필수 인력을 뭐 그 각 시설들마다 각 사업 종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시설을 열려면 기본적으로 이 네 종류의 직종은 꼭 필요해요. 첫 번째는 시설장, 시설을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 뭐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일반적이고요. 뭐 관련 경력도 중요해요. 의료인들도 시설장이 가능하고 주간부 방문요양은 5년 이상 경력의 관리 책임자 교육을 받은 요양보사도 되고 뭐 1년 이상의 물리치료사도 이게 오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직접 케어하는 핵심 인력이잖아요. 한 명당 하루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7명당 1명, 뭐 요양원은 2.1대 1명, 방문요양은 1대 1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도 되게 중요한데 뭐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상담, 기록관리, 모니터링, 수급자 인지 정서 기능의 향상에 꼭 필요한 인력이에요. 그 외에 이제 방문요양은 아니지만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건강관리를 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꼭 필요한데요. 약 복용 체크라든지 활력지구 측정, 위급상황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그 간호 인력들도 시설 정원에 따라 배치 기준이 있어요. 그럼 이 법령은 어디서 보느냐, 어떻게 공부하느냐? 법제처가 이제 그 법령센터거든요. 네이버에 치면 되죠. 법제처. 그러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검색을 하시면 그 별표 가시면 요양원은 의료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같은 제가 노인복지시설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설 기준, 직원 배치 기준을 클릭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저희 뭐 이거 법이 어렵다 그러면 뭐 국회어 TV에도 자동 올려드리니까 국회어 구독하시고 영상 시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도 한참 설명할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 지속적으로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수급자 대비 인력 비율, 이 범적인 인력 비율뿐만 아니라 수급자 대비 인력 비율, 수급자에 얼마나 필요한 인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이 고정 비용이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씩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정 기준보다 너무 과하게 쓰면 수익이 많이 줄어들고 너무 적게 쓰면 이런 그 나중에 이제 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 또 그냥 쉽게 말하면 감사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적절한 인건비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창업 시에 알아야 될 네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는 회계 및 재무 관리입니다. 수익과 지출, 원가 계산, 급여 정산, 세무 신고. 시설은 기업이에요. 숫자를 모르면 위태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기에는 회계사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뭐 국회에서도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 회계사님 계시니까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운영자는 최소한 구조는 알아야지 이 회계나 이런 부분들이 한 바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도 저 국회의원 TV에다가 회계 영상들을 제가 올려놨고 그걸 이제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픈 전부터 공부가 가능할 것 같고 이 분야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회계는 시설의 재무 건전성과 운영 지속성을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청구 업무나 예산 관리 그리고 초기 창업 시에 투자 비용 뭐 이런 자본 계획을 세우고 손익 분기점을 언제 돌파하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매월 세무 신고, 장부 작성 등에 대한 내용을 맡기더라도 어느 정도는 대표님도 알고 계셔야 읽을 줄 아셔야 수월하게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계에 대한 기본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공부 방법은 사실 시작은 노인복지 보건 사업 안내나 뭐 장기요양 업무 안내 같은 책자를 인터넷 찾아서 살펴보는 것이 기본인데요. 추후에 순차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회계 교육은 저희 유튜브 영상에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구독하시고 꼭 살펴보세요. 다섯 번째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우리 그 센터 시설에 계시잖아요. 뭐 치매 예방이라든지 운동 치료, 인지 활동, 여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알차게 구성되어야지 즐겁게 생활할 수 있어요.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도 인지 활동 프로그램은 치매 대상자한테 필수적으로 해드려야 되죠.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다른 기관들이 이미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을 자주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미술을 할 줄 안다, 뭐 음악을 할 줄 안다 이런 직접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운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많은 프로그램들을 우리 시설에 적용하면 좋겠지만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을 잘 해나간다면 어르신의 만족도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화재, 낙상, 감염병, 식중독 등 시설 운영의 리스크가 정말 많습니다. 잘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 일어나면 대표님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장기간 기간에 많이 일어나요.
따라서 이런 상황을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적어보시면 좀 좋고, 이걸 못 그러면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팁을 좀 드리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들어가시면 장기간 안전관리 대응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시고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리스크 시나리오를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한번 기록을 해보고 안 해보고 이게 굉장히 실전에서 큰 차이를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여러분들 좀 준비를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사고는 굉장히 많죠. 자, 홍보나 마케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는 바로 홍보 마케팅 홍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도 알려지지 않으면 이용을 안 합니다. 예, 입소 상담, 지역 홍보, 온라인 후기 관리까지 전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제가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블로그 하나는 파세요. 예, 지역성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력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만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8번째, 운영 전략과 장기 계획이에요. 1년 뒤, 3년 뒤, 5년 뒤 시설이 성장하려면 방향성과 목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운영만 하면 안 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그려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그 지정심사 통과하려면 이거 어차피 써야 되죠. 운영 계획서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미래 청사진입니다. 지정심사에 대한 내용들을 위해서, 통과를 위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냥 다른 사람이 쓴 거 바꿔다가 쓰지 마시고 나만의 계획서, 나만의 규정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 규정 및 계획서 바꿔볼 수 있게 연습 퀴트 올려놨습니다. 고정 댓글에다 링크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더 길어지지 않게 최대한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전천박사 알려드린 8가지 분야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두시면 시설 창업이 훨씬 수월하고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오픈을 하고 나면은 오픈을 할 때 지정 심사나 영업에 집중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공부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도 이해였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 절차, 세 번째는 인력 운영, 네 번째는 회계 재무, 다섯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 여섯 번째는 리스크 관리, 일곱 번째 홍보 마케팅, 여덟 번째 운영 전략. 어때요? 조금은 길었지만 차근차근 끝까지 다 보신 분들, 차근차근 따라오면 어렵지 않죠? 앞으로 장기왕 창업, 운영, 성장까지 천천박사가 계속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들은 하나하나씩 주제를 만들어서 다루도록 할게요. 또 원하는 주제들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 꼭 구독 좀 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